여러분, 사람은 과연 자신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법과 문학을 넘나드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한마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대사입니다. 용서와 두 번째 기회. 과연 가능한 걸까요? 이 대사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발장입니다. 25살의 청년 장발장. 굶주리는 7조카를 위해 빵 한 덩이를 훔치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빵 한 덩이를 훔쳤는데 그 대가가 5년의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탈옥을 시도할 때마다 형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감옥에서 그님 평생의 숙적을 만나게 되죠. 바로 자베르 경감입니다. 자베르에게 장발장은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그냥 지워지지 않는 범죄자라는 기록 그 자체였어요. 이 노란색 통행증,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국가가 발행한 평생 가는 낙인이었던 거죠.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던 거부당하고 결국 자신의 과거라는 감옥에 또다시 갇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19세기 프랑스 얘기가 갑자기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로 넘어오거든요. 장발장의 그 노란 통행증, 과연 오늘날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법정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한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노란통행증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경력 자료입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심에 있었죠.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아주 사소한 벌금형까지 다 들어가는 광범위함. 그리고 둘째, 한 번 기록되면 죽을 때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영구성입니다. 정말 무섭죠? 자, 그럼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을 우리 한번 자베르의 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살펴볼까요? 그야말로 자베르 경감의 시선으로 질서와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관점이죠.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는. 그러니까 다수 의견, 이 자베르의 법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이 기록들 사회 질서를 지키려면 꼭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범인도 잡고 재판도 공정하게 하고 또 위험한 사람한테 중요한 자리를 맡기는 일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게다가 아무나 못 보게 엄격하게 관리하니까 괜찮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굉장히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의 이런 차가운 논리 말고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은초 때를 훔쳐간 범죄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한 인간을 바라봐 주었던 그 시선 말입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 즉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은 마치 미리엘 주교처럼 법에도 은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한눈에 보이죠? 한쪽은 사회 안보가 최우선이니까 과거를 영원히 기록해야 한다. 이게 자베르의 논리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 사람에겐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으니 과거를 놓아줄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미리엘의 은총인 거죠. 정말 같은 법을 두고도 사람을 또 사회를 이렇게나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베르의 법이 우리 현실에 적용됐을 때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소수 의견이 제시한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그마치 1,000만 명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요.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 숫자를 딱 보는 순간 이건 그냥 법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1,000만 건이 넘는 기록의 80%가요. 무슨 흉악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이었어요. 바로 이 점을 소수 의견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 의견은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한 번의 사소한 실수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건 사람들의 재활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막는 거 아니냐고요. 그야말로 현대판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죠. 자, 다시 장발장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그가 과거 기록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가능해졌는지를 보세요. 이름을 바꾸고 시장이 되고 도시 전체를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신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엉뚱한 사람이 장발장으로 몰려 체포된 거죠. 자, 마들렌 시장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주저없이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장발장이요. 아, 정말 이 장면은 소설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장발장은 무고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이룬 모든 걸, 정말 모든 걸 버린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가 국가가 만든 기록에서는 도망쳤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양심이라는 기록 앞에서는 결코 도망칠 수 없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거죠. 자, 이제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기억과 기록,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완벽한 기억을 통해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국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용서받고 두 번째 기회를 얻고 싶어하는 인간이 있는 거죠. 연구 기록을 통해 얻는 안전과 그 기록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한 사람의 가능성,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진짜 목적은 과연 뭘까요?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새로운 삶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소설과 실제 판결을 오가면서 이 묵직한 질문과 마주해봤습니다. 사회의 기억과 개인의 재기, 이 저울 위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어쩌면 그 답은 법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